네,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한 가운데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걱정에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창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5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는데 정작 부모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안한 마음으로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가족재단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자녀 백신을 맞추겠다고 응답한 부모는 27%에 그쳤습니다. 예. 이 30%는 절대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고 했고 약 33%가 일단 접종을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부작용입니다. 그렇겠죠. 이 응답자의 76%가 장기적인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었고 또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71%였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FDA가 이 연령대 아동 3,100명을 임상시험을 한번 해봤더니 이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뭐 근육통 아니면 발열 이렇게 경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마저도 대부분 이틀 이내, 하루 이틀 내에 더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예. CNN과 인터뷰한 소아과 전문의 샤피로는 올 겨울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어린이들도 빨리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어린이들이니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 건 맞는데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이 때문에 대학들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여러 대학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6년에는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학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던 이 소고기와 양고기를 채식 위주의 음식들로 바꿔서 탄소 배출량을 10.5% 줄였고요. 예. 또 지난 2014년엔 영국 글래스고 대학이 화석 연료 사업은 아예 하지 않겠다며 1,800만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10년 동안 재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는 영국 대학 140여 곳이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8%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예. 글로스터셔 대학의 지속 가능성 학장 다니엘라 틸버리는 기후 변화 관련 내용을 대학 교육 과정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재설계를 해서 단순히 기후 변화를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이 분야 연구를 좀 구성하고 형성하는데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지적들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또 현지 시각으로 그제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섬뜩하다면 섬뜩할 수 있는 경고가 지금 눈에 띄네요. 지금 종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 뭡니까? 네, 그 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 총회 행사 가운데 하나인 특별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이 존슨 총리가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한 표현이네요. 종말까지 남은 시간,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눌려보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건 온실가스, 특히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세계 각국들이 오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중간 과정으로 각국 정상들은 이번 행사에서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때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고 네. 또 메탄가스 감축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후 위기의 중요한 대응책으로 산림 복원을 꼽았는데요. 이 북한과의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에
세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선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일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협약 탈퇴로 우리들은 난관에 처했다면서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늦췄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억 톤 줄이겠다며 모범을 보여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사실 불안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